지난 2011년 직장 문제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마음의 안식과 여유를 느끼고는 아예 정착해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서범석 씨. 그는 세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제2의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하고 있냐? 요새 뭐 스쿠버 한다. 괜찮다. 생각보다 안전하다. 재밌다 그랬어요. 그때 봤을 땐 세부에서 큰 회사였어. 필리핀 랜드 여행에서는 이제 큰 회사로 속해 있었으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종종 자신의 근황을 전해왔다는 범석 씨. 그런데 세부에서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아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야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다. 세부에서 일한 지 1년 가까이 될 무렵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에게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범석 씨.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뜸해지더니 전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부에서 범석 씨를 직접 만났던 지인 승철 씨 역시 연락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틀 전까지는 보셨나요? 그렇죠. 제가 그때 한 3박 5일 갔었어요. 재밌게 놀았고 그러다가 연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생업이 바빠 범석 씨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기 범석이 실종됐다고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지금 실종된 지가 지금 좀 일주일 정도 지났다. 범석 씨가 실종됐다는 말에 직접 세부로 향한 가족들은 현지에서 만난 범석 씨의 여행사 직원들과 함께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범석 씨가 살던 집과 사무실 등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그를 찾아 나섰다는 가족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신 안치소였습니다. 신원 미상인 외국인 남성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던 안치소에서 범석 씨 실종 전단지를 보고는 가족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된 상태로 보관 중이었다는 남성의 시신. 그의 지문과 범석 씨의 지문을 비교해본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We are waiting more months to claim to find the relatives. 범석 씨의 시신이 이곳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족들이 범석 씨 시신을 찾은 날짜는 2013년 2월 5일이었는데 범석 씨 시신이 발견된 건 약 한 달 전인 1월 7일이었습니다. 범석 씨의 시신이 최초로 목격된 것은 세부섬 본토와 막탄섬 사이를 가로지르는 막탄 해협에서 현지인들 사이에서 SRP라고 불리는 해안가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날 12시경 현지인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시신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모습이 몹시 기괴했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종 비닐 봉지와 자루로 둘러싸여 마치 신체 부위가 각각 포장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The one that the first person covered is a fisherman. Kami nag-pick up the body from the sea. There's a rope. Yeah. They put a stone. Sinker for sinker. 흰색 자루가 시신에 매달린 상태였는데 자루 안에서 발견된 것은 뜻밖에도 여러 개의 돌덩이였다고 합니다. 또한 두 손은 등 뒤에서 테이프로 묶인 채 발견된 상태. 대체 범석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필리핀 현지에서 시신에 대한 부검이 이뤄졌고 그 결과 There were no bruises, there were no lacerations, there were no abrasions. Cause of death of the victim, of the deceased, was one gunshot of the head located at the back. 뒤에서 일직선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직경 1cm의 총알. 총알은 머리를 관통하지 못하고 좌측 후두엽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5가지 종류의 포대로 시신을 겹겹이 포장해 범석 씨 신원을 감춘 범인. 피해자가 발견된 시신에 대한 처리 과정, 방법만 놓고 보자면 결코 발견되지 말아야 한다,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의지나 어떤 노력이나 목표의식은 뚜렷해 보이거든요. 시신을 은폐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봐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된다는 겁니다. 결박은이나 억압훈이 없어요. 아주 총알이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아주 동그랗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본인이 위협을 당한다거나 위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총알을 맞았거나.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봐 범석 씨가 방심한 틈을 타 뒤에서 총기를 겨눈 것으로 추측되는 범.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세부에서 재기를 꿈꿨던 범석 씨. 어쩌다 이곳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된 걸까? 범석 씨는 어쩌면은 이들이 있어 해외 생활을 시작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 일회 졸업생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한 6, 7명 정도 뭐 30대에도 계속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그러던 친구들이니까 현재 예. 씨고 서범석 씨고 그다음에 저고요. 예. 이들 중 30년 지기 세 친구의 우정은 바다 건너 필리핀에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제일 처음에 가서 여행업을 좀 성공을 했고 그때 이란 친구가 또 뒤로 들어가서 그 친구 밑에서 일을 하면서 필리핀에서 여행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친구 진우 씨와 진우 씨 회사에서 가이드 일을 시작했다는 호식 씨. 2011년 여름 범석 씨는 두 친구를 만나러 필리핀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범석이가 놀러 갈게 그리고 연락을 해서 왔던 거고 놀다가 심심하니까 이제 가이드를 좀 하게 됐고 어깨 넘어 가이드 일을 접했던 범석 씨는 보라카이 지사에서 본격적으로 가이드 일을 배우게 됐고 6개월 만에 약 10여 명의 직원과 가이드가 소속되어 있는 세부 지사로 발령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 세부 지사에는 친구 호식 씨가 소장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범석 씨는 호식 씨와 비슷한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처참한 시신으로 망망대해에서 발견된 이유는 뭘까? 우리가 생일 파티를 했었거든. 촛불 켜고 사무실에서.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호식 씨 생일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엔 범석 씨와 호식 씨를 포함해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호식 씨는 범석 씨가 식사 도중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범석 씨의 필리핀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한테 약속 있다고 먼저 간다. 저녁 8시 반경 2차 장소로 옮기려고 하자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는 범석 씨. 그것이 일행들이 기억하는 범석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배웅을 해준 건 기억이 나요. 본인 차 타고 갔어요? 네, 본인 차 타고. 친구 호식 씨의 기억대로라면은 그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범석 씨. 그런데 부검 결과 범석 씨는 그날 마지막 식사 후 2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게다가 범석 씨의 당시 여자친구 역시 그날 저녁 범석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현지 경찰은 당시 범석 씨의 통신 기록에서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이었던 1월 4일의 통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종 전날인 3일 밤 9시 2분 범석 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받은 참고인 조사에서도 범석 씨가 그날 저녁을 먹는 도중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는 물론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던 호식 씨. 왜 범석 씨의 통신 기록은 호식 씨의 주장과 다른 걸까? 당시 범석 씨는 직장에서는 물론 교민 사회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되게 트러블이 많았어요. 서로 막 거의 안 보다시피 하고 범석이 형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다름 아닌 30년 직위이자 세부지사 소장으로 범석 씨와 같이 이름을 올렸던 호식 씨였습니다. 불만은 뭐였냐면 세이브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간다. 돈을 못 벌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범석을 그걸 보낸 거예요. 네가 가서 좀 잘 살펴봐라. 세부지사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보라카이에서 가이드로 일하던 범석 씨를 세부지사 소장으로 발령냈던 겁니다. 그 전까지 세부지사 재정은 소장인 호식 씨 혼자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 범석 씨가 오고 난 뒤로는 회사 금고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회사에서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 돈을 자꾸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원 받을 거 있다. 그럼 50만 원만 주고. 돈이 없었고 우리 세겠어요. 흥청망청하니까 살도 아니에요. 흥청망청이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밤에 뭐 놀러 다니고 하죠. 호식 씨가 그동안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범석 씨. 횡령을 범석이 오빠가 알아냈고 그 알아낸 내역을 다 회사 대표한테 보고를 했었던 거죠. 그 일로 인해 호식 씨는 직원들로부터 신뢰는 물론 소장으로서의 권한도 잃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호식 씨의 생일 축하 파티 후 범석 씨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시 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에 현지 경찰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Problem or company whatsoever inside the travel agency, which is also actually part of our. Unfortunately, at that time, of course, we could not hold back those people when they go back to Korea because we have no evidence yet.
그런데 취재 도중 확인해 볼 만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후배가 필리핀에 있는데 범석영이 누가 죽인지는 안다라고 얘기했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후배가 시간 지나면 너 안에 대한 시간 지나면 시간 지나면 그때 다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뒤 후배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는 말의 의미를 재차 물었지만 그 후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폭력 조직과 범석 씨의 죽음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우린 범석 씨의 장례식장 사진에서 조직원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들이 많이 하네 생각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범죄는 아닐 거야. 이 사람들은 아주 너무 맛있습니다. 친하니까. 이제 모든 의혹을 풀어줄 열쇠는 한 사람에게 있는 듯 보입니다. 바로 사건이 있던 날 밤 범석 씨와 함께 있었던 30년 지기 호식 씨입니다. 우린 가장 먼저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노래방을 가자. 저녁 소주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노래방 가자. 자기 약속이 있다고. 자동이랑 저랑만 노래방 가자. 범석 씨 실종 사실을 뒤늦게 알린 이유 역시 누구보다 범석 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누가 봤다는 사람도 있고 현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정하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머리를 식힌다며 연락을 끊고 사라지곤 했다는 범석 씨. 호식 씨와 헤어진 그날 이후에도 곳곳에서 범석 씨를 봤다는 목격담도 이어졌기에 범석 씨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뒤 목격담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제야 서둘러 실종 신고를 했다는 호식 씨. 또한 범석 씨가 세버지사로 발령받은 내막은 본인도 잘 알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갈등은 친한 친구 사이에 있을 법한 가벼운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범석이를 보낸 이유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감시하러.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양상이 범석이 술 먹고 저 혼자 외치는데 그처럼 싸웠죠. 싸웠다가 아침에 얘기했다가 저는 좀 먹어 그냥. 그게 뭐지? 그것도 대박. 결과적으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 일로 두 사람이 큰 갈등을 겪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자신에게는 범석 씨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석 씨가 식당에서 누군가와 연락한 것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필리핀에서는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가서 필리핀 아무데나 가서 유심을 사면 제 이름 없어도 유심 100개를 살 수 있어요. 당시 경찰이 조회한 휴대전화 번호가 어쩌면은 당일 범석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범석 씨의 빈소에 조직원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범석이는 그쪽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해서 주문까지 하는 거고 모르는 분한테 오진 않았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저 때문인 줄 알고 그친 거죠. 호식 씨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가족의 요청으로 이 재수사에 돌입한 한국 경찰은 범석 씨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서범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당시 보호받았던 내용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야, 수사를 했는데 없었다고. 발견됐다 이거밖에 없다고. 제일 중요한 부검 자료도 못 받았거든요. 사진 몇 장 받은 게 다라서 필리핀 쪽에서 태풍으로 유실이 됐다고. 부검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국가수사국 지역 사무실의 지하가 침수돼 대부분의 자료가 유실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We found the autopsy report. Oh wow. Yes, this is the official result. Yeah. 태풍으로 원본은 유실됐지만 사본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또한 당시 진행했던 10명의 참고인들에 대한 조서 등 추가 자료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It's now a national concern. Are busy, are doing everyth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and to gather evidence. 하지만 당시 기술적인 한계와 한국인 조사에 있어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수사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영영 범석 씨의 죽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걸까? I could do with the vehicular. I already have that vehicular. The time I will use my time even at night to do it, to follow up if there is information, witness or whatever that I could follow up. Just let me know. We have received this information that this in that area. 범석 씨가 떠난 지 10년. 그의 죽음을 단 하루도 잊지 못한 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들이 있습니다. 낙원에서의 마지막 약속에 감춰진 비밀은 대체 뭘까?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는 그날의 진실은 언제쯤 찾을 수 있는 걸까?